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김송희 학예사입니다. 2023년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순국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홍범도의 생애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사 중등교재 영원한 대안인 홍범도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획자로서 교재의 역사 자료를 선택한 이유와 역사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유의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업 도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 소년 홍범도에는 그의 출생부터 청년 시기까지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자료 활동 1에서는 홍범도의 일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홍범도의 출생부터 19살까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연도와 장소가 나와 있어 홍범도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두 부모를 모두 잃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홍범도가 겪은 일을 살펴보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돕는 머슴살이로 생계를 해결하였고 15살 때에는 군대의 코코수, 즉 나팔수를 맡아 4년을 보냈습니다. 홍범도가 군대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은 일지를 보면 사연을 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연은 즉 살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로 그는 군대에서 폭행과 차별을 견디다 못해 상급자를 폭행하여 목숨을 잃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학생들 교재에서는 상관에게 안갚음을 하였다라고 표현하였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홍범도는 종이 뜨는 지막, 즉 종이 만드는 지소에서 종이뜨기, 즉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배워 노동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손이 많이 가고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년간이나 아무 연고도 없는 황해도 수안군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학생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 홍범도가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알아보기를 통해 홍범도의 일지가 친필 일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홍범도의 출생부터 19살 시기까지 파악한 후 자신의 출생과 현재까지의 일지를 써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범도의 어린 시절과 자신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기 위해 넣은 활동입니다. 세상에 홀로 된 홍범도가 머슴살이도 하고 나이까지 속여가며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된 노동자 생활을 겪으며 성장하였음을 학생들이 홍범도의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의병 홍범도에는 1895년부터 1908년까지 그의 의병 활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병 활동을 시기별로 나눈다면 첫째, 을미사변이 일어난 1895년, 둘째,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 마지막으로 고종이 강제에 폐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던 1907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의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07년에서 1908년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자료 활동 2에서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900년 초 함경도 지역에서 널리 불리던 구전민요, 나르는 홍범도가입니다.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홍대장 가는 길에 1월이 명랑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후렴구에는 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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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라고 나와 있어 그가 벌이는 의병 활동마다 외적군대가 패배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홍범도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고 영웅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병 홍범도는 어떠한 활약을 했길래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퍼졌을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인섭이 쓴 홍범도 장군을 두 번째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인섭이 직접 홍범도를 만났던 경험과 홍범도의 동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앞에서 살펴본 홍범도의 일지를 바탕으로 한 역사 전기 소설입니다. 내용을 보면 응구괴택이라는 곳에 도착해 포수 수십 명으로 의병 부대를 꾸리고 원성택을 중대장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후 12월 14일 삼수성을 점령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12월은 음력으로 이를 양력으로 바꾸면 1908년 1월을 말합니다. 삼수는 한경남도의 북서부 지방으로 이곳에서 홍범도가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100여 명이 죽고 그들이 쓰던 총 194자루, 탄환 160상자, 예전 한국군 진위대가 사용하던 베르던 소총 260자루, 탄환 15상자를 노예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식총이 화승대를 버리고 일본총 오연발로 바꿔 무장한 의병들은 기분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홍범도의 의병부대의 전투력이 강해지고 그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전민요 나르는 홍범도와 삼수성 전투 기록을 학생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괴택, 응구괴택이라고 하는 장소, 원석택, 원성택, 중대장 이름, 화승대나 오련발 같은 무기들에 대한 단어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르는 홍범도, 구전민요가 1908년경 함경도의 삼수성 전투라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나르는 홍범도가는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 여러 버전으로 들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이를 들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원, 무장투쟁으로 나아가는 홍범도에서는 일제에 거세지는 탄압 속에 국외로 망명한 후 연해주와 간도를 중심으로 그가 펼친 독립운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자료 3에서는 홍범도가 추구한 독립운동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19년 홍범도가 창건한 대한독립군의 유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대한독립군의 유고문은 1920년 1월 13일자 독립신문에 발표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목으로 유고문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민국 원년 12월이라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원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1919년을 말합니다. 그 아래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홍범도와 그의 대원들 박경철, 이병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석본을 보면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후 위로 임시정부가 유하야라고 하여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립군이 출동한다고 말하고 있어 독립전쟁에 나서는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 인도만 주장하는 평화적인 방법이나 연맹회, 즉 국제연맹에 기대는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며 무기를 준비함은
배성일전, 즉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고자 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독립전쟁을 치르고자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밑줄을 치며 스스로 찾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다음으로 역사자료 활동 4에서는 국권피탈로 10년간 나라를 떠나 독립전쟁을 준비한 홍범도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920년 2월 1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독립군가입니다. 총 6절로 된 노래에서 학생들과 살펴볼 부분은 1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다네 이때를 기다리고 10년 동안에 갈았던 날랭 칼을 실험할 날이 라고 하여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독립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독립 광복할 날, 적이 낙엽같이 쓰러진다라고 해서 독립전쟁을 통해 이루고 싶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홍범도는 다른 독립군들과 연합부대를 꾸리며 독립전쟁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에게 독립군 대장 홍범도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원 독립군 홍범도에서는 그가 이끈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일본군의 대토벌로 겪은 간도 참변, 독립군이 분열된 자유시 참변, 독립군 대표로 원동민족혁명 단체 대표회에 참석한 홍범도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자료 활동 5에는 역사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 측 자료인 봉오동 전투상보와 우리 측 자료인 독립신문에 게재된 북간도 제한 독립군의 전투 정보를 바탕으로 봉오동 전투와 홍범도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전략 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전략은 1920년 6월 6일 밤에 두만강을 건넌 일본군, 즉 월강 추격대가 사령부로부터 하달받은 작전 명령입니다. 5가지 중 1개만 넣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격대는 봉오동 방면의 적을 추격하여 일거에 적 근거지를 소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립군 전략은 1920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독립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4가지 중 1개만 넣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이 봉오동 입구를 통과하고 매복한 포위망에 들어올 때 사령관의 호령에 의해 사격한다 라고 하여 유인 작전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봉오동 전투 일지를 통해 1920년 6월 7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어난 전투 상황을 알고 이를 지도에 시간과 홍범도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있었던 장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이 봉오동의 하촌, 중촌, 상촌을 지나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네모칸 안에 적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매복해 있었던 장소를 찾을 때에는 상촌의 일본군 주변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 삿갓을 뒤집어 놓은 지형임을 지도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군이 이를 활용해 매복하고 있었음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자료 활동 6에는 독립군 홍범도의 모습은 어떠하였을지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2살 때 홍범도를 직접 만났던 양한준의 경험담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봉오동 전투 승리 소식을 듣고 홍범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의 부대가 어량촌으로 이동할 때 마을에 들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승리 후 10월 훈춘 사건을 조작한 일본군이 간도로 출병하여 독립군 대토벌을 벌이려 하자 홍범도 등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로 이동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양완주는 소고를 치며 악대에 참여하였는데 홍범도가 악대를 독립군의 맨 앞에 세워
온 천하를 다 가진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범도가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긴 일화도 써놓았습니다. 실제로 홍범도는 부하들에 대한 배려심이 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수기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독립군 앞에 세우고 아이들에게 나라를 당부할 만큼 자상하고 애국심이 컸던 홍범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기를 통해 학생들이 독립군 홍범도의 모습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다음 홍범도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은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 단체 대표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던 홍범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재생하여 키트 안에 넣고 VR 키트로 영상을 보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역사자료 활동 7에는 독립군 홍범도가 가장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자료 활동 6에 나왔던 원동민족혁명 단체 대표회에 참석한 홍범도가 작성한 조사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표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의병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위임장을 가지고 왔냐는 질문에 의병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군 대장 홍범도는 나라의 국권을 되찾고자 했던 의병 활동을 계승하여 독립군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 목적과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고려 독립이라고 적어 일평생 조국 독립만을 바라던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서명에는 국문과 러시아어로 홍범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5번째 단원 고려인 홍범도에서는 구소련에 정착하게 된 시기부터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고려인으로 삶을 마감한 시기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자료 활동 8에서는 노년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으로 살아간 홍범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인민배우 이암덕이 홍범도를 회고한 글과 홍범도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회고글을 살펴보면 1940년 우리 극장에서 저금한 일을 수직원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72세가 된 홍범도는 고려인 극장에서 연극 비품을 쌓아놓은 장소를 지키는 경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암덕의 남편 태장춘을 비롯한 고려인들이 그를 배려하여 마련해준 일자리였습니다. 이암덕은 홍범도를 모셔와 식사도 하면서 밤이 깊도록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럴 때 홍범도는 아무리 노인일지라도 눈에서 불이 번쩍 있는 듯 했다고 하여 나이는 들었지만 독립전쟁에서 활약했던 기백만은 살아있는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암덕은 늘 슬픈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쓰고 있어 고려인 홍범도의 쓸쓸한 노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회고글을 읽도록 지도하고 노년 홍범도의 사진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앞서 수업에서 봤던 기골이 장대하고 기세 등등해 보이는 독립군 대장의 모습 대신 어떻게 보여지는지 생각해 보는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알아보기를 통해 1942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의 고려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홍범도를 본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학생들이 읽어보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자료 활동 9에서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남아있는 홍범도 사적지 조사를 통해 고려인으로 살아간 홍범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역사자료가 제시되는 대신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사적지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고 보고서를 완성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홍범도가 노년에 살았던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남아있는 홍범도 관련 사적지를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홍범도 거리를 입력한 후 위치를 확인해보고 위성사진을 통해 현재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가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낯선 땅에서 눈을 감은 홍범도의 묘역도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홍범도 묘역의 현재 모습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홍범도 서거 78년 만에 이 묘역에 있던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인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히 독립기념관 누리집에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통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범도와 같은 고려인들의 사적지가 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원한 대안이 홍범도에 실려 있는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